인간이 소유할수록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철학적으로 깊은 통찰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본질과 욕망의 본성을 탐구하는 여러 철학적 관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욕망의 무한성과 한계성.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소유는 유한하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 갈망을 채우는 것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이는 욕망의 무한성과 소유의 한계성 간의 모순에서 비롯됩니다. 새로운 소유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욕망은 곧 더 큰 대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 결과 공허함이 남게 됩니다. 2. 소유와 존재의 혼동.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이 물질적 소유에 집착할수록 자신의 존재를 물질적인 것으로 축소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존재 모드와 소유 모드를 구분하며 소유 모드에 갇힌 사람은 소유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만 이는 인간의 깊은 내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존재의 의미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창의적인 활동, 그리고 내면의 성숙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공허함과 존재의 불안. 하이데거는 인간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며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안과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과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 소유로 이를 극복하려 하지만 소유는 결국 이런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유가 증가할수록 그 자체로는 죽음과 유한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함은 커집니다. 4. 욕망의 불만족. 불교 철학에서는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갈망 욕망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갈망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고정된 만족을 찾으려는 시도로 인해 생겨나며 궁극적으로는 좌절과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물질적 소유는 일시적으로 갈망을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갈망이 충족되면 곧 새로운 갈망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물질적 소유는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공허를 낳습니다. 5. 소유와 자유의 상실. 장자크 루소는 인간이 소유에 집착할수록 자신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하며 소유가 인간을 점점 더 속박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이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욕망이 생기며 이는 오히려 인간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자유를 잃게 합니다. 결국 소유에 의한 속박은 공허함을 가중시킵니다. 6. 쾌락주의의 한계.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지만 쾌락의 추구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물질적 소유에 의한 쾌락은 일시적이며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 쾌락에 중독되면 점점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공허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7. 정체성의 상실. 소유는 때로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합니다. 자크 라칸과 같은 현대 철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할 때, 특히 물질적 소유를 통해 찾으려고 할 때, 진정한 자아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물질적 소유는 외부의 시선과 인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본래의 자아와는 상관없는 공허한 만족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가질수록 공허함이 커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일화는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10가지 일화를 소개합니다. 1. 금의 무게에 짓눌린 왕. 한 왕이 모든 금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왕은 금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의 삶이 무거워지고 불행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2. 욕망의 강을 채우려는 사람. 어느 마을에 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강에 더 많은 물을 채우려고 했지만 강은 점점 더 메마르고 그는 더 많은 물을 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강의 욕망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3. 모래로 지은 성. 한 아이가 해변에서 모래성을 지었습니다. 그는 더 크고 화려한 성을 짓기 위해 노력했지만 파도가 올 때마다 성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아이는 성이 아니라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모래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는 부자. 한 부자는 풍족한 음식을 먹었지만 아무리 먹어도 배고픔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 거울 앞에서의 아름다움. 한 여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이 점점 더 불만스럽고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 끝없는 경쟁의 늪. 두 친구가 서로 더 좋은 집을 가지려고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더 큰 집을 가질수록 더 많은 걱정과 불만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 한 사업가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일했지만 점점 더 고립되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전화를 끄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8. 끝없는 탐욕의 나무. 한 농부가 자신의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끊임없이 비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점점 병들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결국 자연스러운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 풍선을 불려가는 아이. 한 아이가 더 큰 풍선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바람을 불었습니다. 결국 풍선은 터지고 말았고 아이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는 적당한 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 불가능한 꿈을 쫓는 예술가. 한 예술가는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완벽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완벽함이 아니라 창작의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화들은 물질적 소유나 끝없는 욕망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물질적 소유가 인간에게 주는 공허함은 물질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소유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이 본질적으로 갈망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 진정한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일치입니다. 이 모든 철학적 통찰은 소유의 증가가 우리를 더욱 공허하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며 소유보다는 존재와 관계에 중점을 두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